경쟁자가 정말 몇 명 없더라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소비자들이 안 사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탈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생존백서 생존의 신 사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내가 쟤를 어떻게 이길 건데 두 번째 이야기, 소싱 기초 전략 2번입니다. 제가 소싱하기 전에 시장 진입 전략을 짜면서 다른 건 다 건너뛰어도 절대로 건너뛰지 않은 딱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땡땡땡땡.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될 경쟁업체인데요. 경쟁업체 분석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오롯이 이해하는 데 좋게 1년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에 가까운 개념인데 이런 걸 잘 알려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쟁업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아니긴 하죠. 그래서 그냥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넘기게 되면은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핵심이 여기에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부분, 내 경쟁업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법, 그리고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방법,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잘 숙지되어 있으면 리뷰가 몇천 개 달려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파워건, 빅파워건, 프리미엄이건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경쟁 강도로 상품 찾기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인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소싱 초입 단계인데요. 오늘 설명드릴 전략에는 나름의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보 때 그랬지만 경쟁 강도 낮은 상품군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 초기 때 경쟁 강도 기준 없이 못 모르고 올려놨던 상품들과 경쟁 강도 기준을 맞춰서 등록했던 상품들이 판매 성과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죠. 이 두 가지 방법의 판매 성과가 비슷하다?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현상은 경쟁 강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던 거죠. 경쟁 강도는 틀렸다가 아니라 경쟁 강도는 판매 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이 판매에는 너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잘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는데요. 결국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1번을 상품 자체의 성격으로 봤고요. 2번을 함께 노출되는 경쟁업체들의 실력 대비 나의 실력이라고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1번 상품 자체의 성격, 이 부분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던 고관여, 저관여 설명 이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고요. 오늘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경쟁업체 대비 내 실력. 자, 설정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경쟁 강도 0.8인 키워드에서 1페이지에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 심리를 잘 간파하고 있고 리뷰도 이미 2000개가량 충분히 쌓은 함께 노출될 기존 경쟁 업체들, 이들의 평균 실력 점수를 90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내 실력 점수가 이 경쟁 업체들 평균에 못 미치면은 판매가 잘 안 일어날 겁니다. 경쟁 강도 숫자랑 상관이 없죠. 경쟁 업체 실력 때문에 판매가 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1번 예시랑 똑같은 상황인데 경쟁업체만 좀 달라. 함께 노출될 기존 경쟁업체가 좀 빈약하다고 해볼게요. 리뷰도 2000개 정도로 많은데 이 경쟁업체는 사진 하나에 스펙만 띡 캡처해서 올려놨어.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 진입할 때 이 대충 판매하고 있는 경쟁업체보다 더 상위 호환이 될 수 있다면 기존 경쟁업체 매출의 파이를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위 호환된 상품으로 매출이 분배될 거고요. 이 현상은 리뷰, 구매 건수, 가격 조건들을 상당 부분 무시하게 됩니다. 꼭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분배만 만들어내도 되고요. 내 실력이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매출 대부분을 이제 뺏어올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서 리뷰 개수, 구매 건수만으로 상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도 분명히 있죠. 저의 경험상 리뷰가 정말 중요한 상품군, 식품이라든지 유아, 화장품 이런 카테고리들은 이 리뷰 수를 뚫어내는 난이도가 확실히 높긴 높습니다. 하지만 리뷰가 꼭 필수가 아닌 상품군들은 확실히 수월하죠. 자, 다시 경쟁업체 대비 내가 이 상품을 잘 풀어낼 수 있다면
경쟁 강도, 리뷰 2000개, 블루오션, 레드오션, 빅파워, 프리미 이런 거 대부분 무의미해집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준, 경쟁업체 대비 내 실력. 내 실력이 100 중에 90점이면은 진입할 곳이 널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 높은 셀러들이 할 건 진짜 많은데 돈이랑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경쟁 강도 낮은 키워드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상위 노출 꼼수 같은 걸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유통 실력이랑 판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내 실력이 100 중에 20점이라면 할 게 많이 없겠죠. 대부분 나보다 실력이 높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경쟁 강도 낮은 키워드를 찾는다로 잘못 접근하게 되는데, 실력이 20점인 상태에서 설령 경쟁 강도 낮은 키워드를 잘 찾아내서 진입을 했더라도, 혹은 그곳에 경쟁자가 정말 몇 명 없더라도 팔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마 몇 개 못 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안 사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탈을 하죠. 혹은 운이 좋아서 낮은 실력으로 잘 판매를 하고 있다가도 경쟁자들한테 너무 쉽게 발견이 되고 그 상품을 금방 뺏길 겁니다.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계속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한 부분이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전략 2번을 설명드리기 위한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판매 전략들은 이 경쟁업체 대비 내 실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이 경쟁업체들 실력을 어떻게 판단하냐?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갑니다. 내가 진입할 1페이지 경쟁업체들의 실력을 판단해보는 과정입니다. 갈등 낮은 욕실화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키워드는 그냥 랜덤으로 예를 드는 거고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제 영상의 5화처럼 이 발등 낮은 욕실화 키워드로 1페이지 진입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몇 개 봐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내 상품과 비교 당하게 될 경쟁업체들의 실력을 파악합니다. 상위 5개 업체들 위주로 파악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1번, 이 경쟁 업체들의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 이 상세 페이지에서 쓰고 있는 판매 전략, 심리 기법, 디자인 등을 보고요. 이런 걸 보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죠. 공부하는 방법도 이따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2번, 그 경쟁 업체들이 다루는 다른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도 같은 방법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도매 업체인지 소매 업체인지 위탁 판매인지 닥등인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프로필 주소도 한번 보시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부업인지 본업인지도 대충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내가 진입할 이 욕실화 상품이 이 경쟁업체한테 있어서 얼마나 비중이 있는 상품인지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스토어 전체 상품으로 들어가서 전체 상품 수 확인해 보시고 베스트 상품들의 판매량과 이 욕실화 상품의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번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은 나보다 실력이 좋은 업체라고 해도 이 경쟁업체한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는 상품이라면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업체와 나와의 입장 차이를 보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 상품이 이 경쟁업체의 메인 상품은 아니구나 정도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분석한 업체 5개 중에 한두 개 업체만이라도 나보다 실력이 비슷하거나 나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조금 투머치로 시장 조사한 다음에 상품 소싱해서 진입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현재 나보다 실력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3번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적어도 이 상품 하나에 대해서는 집중력 있게 실력을 키운 다음에 진입하면 됩니다. 상품 하나만 2, 3주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탐색하면은 웬만한 경쟁업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상품이건 못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초보자분들이라면 닥등이나 뭐 상품 올리는 건 잠깐 멈추고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실력 중에 뭐가 결여가 돼 있는지 대부분 이런 것들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자, 상품을 이해하는 능력, 소비 심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걸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는 능력, 상품 공급 능력, 마케팅 기획 능력, 광고 운영 능력, 딱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개가 결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내재화 시켜야 됩니다. 경쟁업체의 실력을 가늠하려면 내 실력은 아직 별로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판단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판매 실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상품 등록을 해도 대부분 헛스윙일 겁니다. 지금 성과가 잘 안 나는 상태라면은 이거 딱 6개 캡처해 놓으시고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6개 중에 1, 2, 3번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공부하냐? 결국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공부하는 법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설명드릴 이 방법은 여기저기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 경쟁력 강화, 상품 판매 전략을 늘려주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자, 1번 공종 경쟁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독해합니다. 예, 정독하고 영어 해석하듯이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2번 타업종 빅파워 프리미엄 셀러들의 베스트 상품 상세 페이지를 같은 방법으로 정독하고 해석을 합니다. 3번 신박한 아이디어의 상세 페이지가 있다면 모두 스크랩 해놓습니다. 4번 잘 파는 경쟁 업체와 내 상품 제3자 입장에서 꼼꼼히 비교해서 요인을 한번 찾아내 보는 겁니다. 자, 메타인지를 해보는 겁니다. 5번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내 상품에 하나씩 응용해보고 개선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실 때 상품의 전략, 스토리 라인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왜 이런 문구를 썼을까? 왜 첫 번째 문장에 이게 나올까? 왜 자꾸 이 사진을 어필할까? 소비자 입장에서 설득이 될 만한 이유를 꼼꼼히 해석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씩 개선시켜 보세요. 이 연습이 꼭 돼야 됩니다. 잘 파는 업체들의 상세 페이지에는 좋은 마케팅 책이나 뭐 심리학 책 몇 권이 축약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결국엔 실력이 쌓이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마음 급할 필요 없이 내 실력을 그냥 쌓는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 자리를 지켜내는 전략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예시로 많이 설명드린 상황이 있는데요. 저 또한 초반에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초기 진입 시장을 찾은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 되는 대로 빠르게 소싱해서 진입해야지 보통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속도에만 집중하면은 진입 타이밍이 빠를 수는 있어도 상품 방어면에서 취약해집니다. 대부분 상품의 약점을 잘 보완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차후에 누군가도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겠죠. 그럼 이 후발주자들도 초기 진입한 여러분의 상품 리뷰를 별점 낮은 순으로 뒤집어 보고 똑같이 데이터 소재로 활용하면서 이 후발주자에게 매출의 파일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빼앗기는 비중은 더 크겠죠. 예, 되레 추격자 전략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상품을 뺏겼다라고들 하죠. 저번 편 영상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선 진입해 있는 상품들의 단점을 보완한다. 이번 편 영상 선 진입해 있는 경쟁업체들의 실력을 분석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략이 추격자 전략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추격자 전략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추격자 전략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다음 추격을 억제해야 됩니다. 이 전략을 쓰면서 다음 추격자한테 계속 추월당하면 의미가 없겠죠. 한 수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두세 수 앞까지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느긋하게 느리게 진행하라는 게 아니고 차분하지만 전략적으로 행동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여놓는 방향으로 이 과정을 최대한 민첩하게 이뤄내면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다음 추격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다음 추격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만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 1페이지에 빅파워가 많은 시장, 리뷰 수가 많은 시장, 때로는 도저히 상품 소싱 엄두가 안 나는 상품군들도 있겠죠. 그런 시장을 선별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걸 초보들이 어떻게 실행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어려운 시장 같아도 다 비빌 구석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빅파워들이 많아도 어떤 빅파워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프리미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만큼 남들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심리적 진입 장벽인데요. 막무가내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1페이지 빅파워들 중에서도 혹은 리뷰 수가 많은 업체들 중에서도 상세 페이지에 전략이 없고 심플하거나 너무 올드한 상세 페이지 또는 경쟁 업체에 대해 반응이 느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상품 수가 많다거나 상품 공급 능력은 좋지만 마케팅 능력이 좋지 않아서인 경우입니다. 때로는 우리 초보셀러 입장에서는 꽤 의미 있는 시장이지만 이들한테는 크게 의미 없는 시장일 수도 있겠죠. 입장 차이인 거죠. 이렇게 무언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쟁 업체가 있는 상품군, 이런 건 예시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아쉬운데요. 예, 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품군들은 초보셀러도 겨뤄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진입 장벽이 있지만 딱 내가 진입할 그 상품을 다뤄내는 경쟁 업체의 실력, 입장 차이만 보는 겁니다. 이 초보셀러의 최고 장점은 뭘까요? 관리할 상품이 적다는 것, 집중력 있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초보셀러일수록 닥등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품수가 많아지면은 초보셀러의 최고 장점을 놓치게 되니까요. 정밀하게 검토해서 내가 비벼볼 수 있는 시장을 찾고 초반에 3개에서 5개 상품들로만 집중력 있게 실력을 쌓고 판매 경험을 해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행동 그 이상의 판매 인사이트가 생길 겁니다. 그야말로 팔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요. 동시에 경쟁업체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눈도 생기죠. 이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속도를 올려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닭등의 실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상품을 올리는 행동에만 집중했던 판매자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능력은 로직이 바뀌어도 무관하고요. 그 어떤 플랫폼이 사라지고 탄생해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쟁 강도라는 숫자도 사실 이런 개념에서 시작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 비중이 큰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경쟁업체 대비 내 실력, 이건 숫자로 따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꼼수에 집중하거나 속도, 매출, 마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걸러낸 수치적 기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철저하게 내 실력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본질입니다. 이 시장 진입 파트가 잘못 접근하면은 시간만 버리기 딱 좋은 파트거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싱전 기초 전략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본질을 통해 파생된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온라인 생존 백서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이 채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